안녕하세요. 17년 동안 수만 가지 마음을 읽어온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 앞에 도착한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한동안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 다 식도록 그냥 앉아서 읽고 또 읽었어요. 17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신도, 이별도, 억울함도, 눈물도. 하지만 이 사연은 달랐어요. 억울한 게 억울하다고 소리도 못 지르고, 맞는 남편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혼자 말려야 했고, 그 모든 걸 꾹꾹 눌러 담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 칠순여행을 웃으며 마저 소화해야 했던 사람.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또 얼마나 외로웠을지.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70번째 생일을 앞두고 온 가족이 부산 여행을 계획했을 때만 해도 이 여행이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아무도 몰랐겠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를 빌려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내려가려 했다고요. 그런데 출발 전부터가 이미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님 내외가 갈 수 있다 없다를 하루에도 몇 번씩 번복했거든요. 렌트카는 어떻게 할지, 몇 명이 타는지 이 간단한 것 하나를 정리하는데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했다가 다음 날이면 또 갈 수 있다고 했다가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 동안 이분은 속으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머님의 칠순이잖아요. 그날만큼은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결국 형님 내외는 못 간다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 지은 씨는 남편과 둘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조용히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옆에서 시아버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셨을지 그 온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제 진짜 쉴 수 있겠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막 도착했을 때쯤 못 온다던 형님 부부가 따로 차를 몰고 부산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이 일찍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미 이 여행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그날 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느끼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부산은 그날도 아름다웠습니다. 봄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지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닷바람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아이고 좋다 하고 웃으셨겠죠. 칠순이라는 숫자가 무색하게 그날만큼은 소녀처럼 들떠 계셨을 거예요. 이분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것만으로도 됐다. 이 얼굴 하나만으로도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펜션의 짐을 막 풀었을 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일이 일찍 끝났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이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반갑지 않다고 하면 너무 솔직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 그것도 그냥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그 사람이 가족여행 자리에, 그것도 술이 오가는 저녁 식사 자리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그래도 지은 씨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 앞에서, 시아버님 앞에서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어머, 그래요? 잘 됐네요. 하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말 한마디를 뱉기 위해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눌렀을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형수님은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셨겠죠. 근데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 속에는 형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었어요. 뭐든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시부모님 앞에서도 짜증을 숨기지 않고 자기 기분에 모든 걸 맞추길 바라는 사람.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건 본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시댁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피해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이 과연 그러셨을까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옆에서 지은 씨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고르며 살아오셨을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를 살리려고 지은 씨는 회를 준비했습니다. 싱싱한 부산회를 잔뜩 떠다가 펜션 식탁 위에 가득 차려놓고 다 같이 둘러앉아 먹기로 했죠. 시어머님의 칠순이니까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웃으면서 먹고 싶었던 거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회도 맛있고 바다 공기도 좋고 시부모님도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흐뭇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술잔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의 형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지은 씨였을 겁니다. 오래된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이 먼저 아는 그런 감각. 저 사람이 지금 위험하다는 걸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순간. 지은 씨는 그걸 느끼면서도 시부모님 앞에서 웃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과 함께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별일 아닌 것처럼 둘이 나란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온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얼마나 됐을까요? 5분? 10분.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오기엔 조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은 소파에 기대어 스르르 눈을 감고 계셨고 시아버님도 식사 후 나른하셨는지 방 쪽으로 들어가신 참이었어요.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 느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 감각. 지은 씨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남편이 맞고 있었습니다. 형의 주먹이 남편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냐고요? 눈빛이 재수없다고 했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눈빛이 재수없다고. 지은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너지는 건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막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했던 말이 사연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얼마나 때리나 싶어서 그냥 막고 있었다고. 그 말이 저는 한참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때리나 싶어서.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져 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맞서봤자 더 커진다는 걸. 그냥 버티는 게 낫다는 걸. 지은 씨는 달려갔습니다. 말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어요. 1시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누군가의 폭력을 혼자 막아본 적 있으세요? 소리를 지르고 사이에 끼어들고 몸으로 막아서면서 그러면서도 안에 계신 시부모님이 깰까봐
목소리 크기까지 조절해 가면서 그 1시간 동안 지은 씨가 얼마나 떨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꼿꼿하게 서 있었을지. 그때 형수님이 나왔습니다. 지은 씨는 속으로 생각하셨겠죠. 아, 이제 좀 말려주겠구나. 그런데 형수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형이 오죽하면 동생을 때렸겠어? 형이 오죽하면 동생을 때렸겠어. 지은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멍했다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조차 몰랐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유도 없이 주먹을 맞은 사람이 남편인데 때린 사람 편을 드는 말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형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 씨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착한 척 가면을 쓰고 시댁 식구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가스라이팅. 지은 씨가요. 시부모님 깰까봐 혼자 1시간을 말리고 회사다가 상 차리고 웃으면서 칠순여행 이끌어온 지은 씨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순간의 황당함과 분노와 서러움이 사연 몇 줄 사이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주변 누군가가 참다 못해 경찰에 연락을 했겠죠. 경찰이 출동했고 가족 간의 일이라며 수습이 됐고 형님 내외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돌아가면서 지은 씨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어요. 피해자는 당신이니 나중에 신고하실 때를 대비해서 연락처를 남겨주겠다고. 그 말이 지은 씨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지은 씨 편이 되어준 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님네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그날 밤. 술이 잔뜩 취한 채로 형님이 직접 핸들을 잡았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진 지역이라 차가 많지 않았고 어디선가 세워두고 잠이 든 건지 경찰도 더 이상 추적이 어렵다고 했어요. 지은 씨는 그날 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부산의 아침은 여전히 아름다웠겠죠. 바다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출렁이고 있었을 거예요. 지은 씨는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셨을까요? 잠은 자셨을까요? 아마 못 주무셨을 겁니다. 눈을 감아도 어젯밤 장면이 떠오르고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고 형수님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지은 씨는 일어나셨을 겁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부엌으로 나가셨을 거예요. 시부모님 아침 드실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칠순여행이니까요. 어머님 앞에서만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어머님이 일어나셔서 형님 내외가 어디 갔냐고 물으셨겠죠. 지은 씨는 웃으면서 대답하셨을 겁니다. 일이 생겼나 봐요, 어머니. 먼저 올라갔대요.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삼키셨을까요? 어머님 속상하실까봐, 어머님 칠순이 망가질까봐 그 마음 하나로 꾹 눌러 담으신 거잖아요. 그날 남은 일정은 지은 씨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둘이서 다 소화를 했습니다. 해운대를 걷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사진도 찍었겠죠. 시부모님은 그게 좋으셨을 거예요. 아마 평생 기억하실 칠순 여행으로. 그 웃음 뒤에 지은 씨가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겠지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지은 씨 안에서는 아무것도 일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며칠 동안 지은 씨는 생각하셨겠죠. 이걸 그냥 묻고 살아야 하나? 또 이렇게 넘어가야 하나? 얼마나 더 맞아야? 얼마나 더 당해야?
우리가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는 건가? 사실 지은 씨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소, 고발, 서류도, 증거도, 절차도, 그날 경찰이 남긴 연락처도, 남편 얼굴에 남긴 흔적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 씨가 망설인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은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당한 사람이 지은 씨인데 증거도 있고 권리도 있는데 망설이는 이유가 시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착한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 세상에 이런 억울함이 또 있을까요? 결국 지은 씨는 결심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펜션에서 있었던 일, 남편이 맞았던 것, 형수님이 했던 말, 경찰이 왔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시는 안 보고 살게 해달라고. 시부모님이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까요? 자식 일로 며느리한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 마음, 평생 키운 자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그 마음, 말로 닿을 수 없는 복잡함이 있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지은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평생 안 보고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그 말이 얼마나 컸을지, 지은 씨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 어쩌면 그 한마디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네 편이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일은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형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술을 마시고 시부모님 댁으로 찾아왔어요. 무슨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또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님 댁에 술 먹고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사연 속에 짧게 담겨 있었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이제 연을 끊고 살겠다고. 부모가 자식한테 연을 끊겠다고 선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시부모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게 무너졌을지. 그런데 그 말이 지은 씨한테는 또 다른 의미였을 거예요. 드디어 끝났구나. 그 이후로 지은 씨는 형님 내외를 보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마주침도 없었고 그 이름이 집안에서 오가는 일도 없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을 거예요. 시댁 명절은 어떻게 하나? 시부모님은 괜찮으신가? 혹시 또 찾아오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은 씨가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그 5글자가 저는 이 사연에서 제일 오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행복한 나날.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그 나날을.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이 삼키고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오셨길래 이 5글자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지은 씨,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회사다가 상차리고 시어머니 칠순 웃으며 지켜드리고 남편이 맞는 걸 혼자 막아서고 경찰 앞에서도 꿋꿋하게 서 계셨던 그 지은 씨.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은 지은 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은 씨의 집에는 조용한 저녁이 찾아오고 있겠죠. 남편과 둘이서 밥을 먹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저녁. 누가 올까봐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 전화기를 보면서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 그게 행복이에요, 지은 씨.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저녁.
그걸 되찾으셨다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착한 사람이 참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세상.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뻔뻔하게 살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증거를 모으고 신고 여부를 고민하고 시부모님의 마음까지 챙겨야 하는 세상. 그게 얼마나 거꾸로 된 건지 지은 씨 사연이 참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은 씨가 버텨주셔서, 무너지지 않으셔서, 그리고 결국 지켜내셔서. 감사합니다, 지은 씨. 17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나 하고요. 지은 씨가 그날 밤 경험하신 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에요. 폭력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맞은 남편도 피해자이고 그걸 혼자 1시간 동안 막아선 지은 씨도 피해자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은 씨, 저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너무 오래 참으셨던 건 아닐까 하고요. 착하다는 게 때로는 나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무기가 되거든요. 지은 씨는 시부모님을 배려했고 남편을 감쌌고 음주운전까지 신고했지만 차를 찾지 못한 그 밤에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지은 씨 자신의 분노와 공포와 억울함은 어디다 두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지은 씨? 진짜로 괜찮으셨어요? 지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니 진심으로 다행이고 기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 선을 그으셔도 된다고.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어요. 폭력 앞에서는 착함이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남편분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때리나 싶어서 그냥 맞고 있었다는 그 말. 저는 그 말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 체념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닐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 형 곁에서 맞서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배워온 결과일 거예요. 그 상처도 언젠가는 꼭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은 씨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남편분과 함께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드릴게요. 혹시 지금 지은 씨처럼 혼자 참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스스로 되묻고 계신 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반성해야지 잘못 없는 사람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선을 긋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지은 씨가 오늘 그걸 보여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